안녕하세요. 코딩 개구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이슨 서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API 호출을 통해서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그런 실습을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제이슨 서버를 통해서 가지고 오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수정하고 삭제하고 추가하는 그런 작업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이슨 서버가 뭔지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제이슨 서버는 가짜 REST API 서버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npm 패키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되게 어려운 단어들이 좀 많이 나왔죠? 자, 이런 거 차근차근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요. 자, 일단은 백엔드 없이도 API 호출을 연습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프론트엔드에서 이렇게 만든 UI와 서버 데이터를 빠르게 연결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 때 제이슨 서버를 종종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게시글 데이터들을 만약에 우리가 제이슨 서버에 저장을 해둔다, 그러면 그 데이터들을 가져오고 또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기능을 이제 우리가 진짜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서버 없이도 실제와 유사하게 연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한번 세팅해 볼게요. 자, 그 전에 제가 제이슨 서버 같은 경우에는 npm 패키지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npm 패키지가 뭐냐? 이미 누군가 만들어 놓은 기능을 설치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코드 묶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이슨 서버도 우리가 설치를 해서 이 코드들을 가지고 와야 돼요. 자, 그러려면 이 터미널에서 npm 명령어를 사용해서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npm 명령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node.js라는 것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node.js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바로 설치를 할 건데, 만약에 설치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요 아래에 있는 주소로 가셔서 설치를 진행해 주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제이슨 서버는 REST API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REST API는 HTTP 규칙을 이용해서 프론트와 서버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방식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규칙이 상당히 직관적이어서 웹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API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나뉩니다. 먼저 URL이 있고요. 그 다음에 HTTP 메서드가 있습니다. URL은 데이터, 자원을 표현하고 이 메서드는 행동을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 URL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인가 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이 합쳐서 어떤 데이터로 어떤 행동을 하겠다 까지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두 가지로 서버와 통신을 하는데, 만약에 게시글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게시글 목록을 전부 다 가져와야 된다, 그러면 get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URL은 이렇게 post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그 중에서도 1번 게시글을 가져오겠다, 자, 그러면 똑같이 해주시고 URL만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추가적인 게시글을 작성하고 싶다, 그러면 메서드를 post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patch. 자, 그리고 만약에 1번 게시글을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메서드 패치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URL은 1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삭제 같은 경우에는 메서드를 delete로 해주시면 돼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배울 제이슨 서버 같은 경우에도 이 REST API 규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할 실습도 이 REST API 규칙을 꼭 기억해 주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이슨 서버를 이제 준비를 해볼 건데, 제가 이렇게 6가지 단계로 한번 나눠봤어요. 자, 먼저 node.js 설치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요거는 일단 설치를 했다고 가정하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 초기화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요거는 npm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데, npm init 그리고 -y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쳐주시면, 그러면 자동으로 이 package.json이라는 이런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프로젝트에 사용할 패키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이슨 서버도 패키지라고 했었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패키지를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초기화가 끝났다, 그러면 이제 제이슨 서버를 설치를 해줄 건데, 자, 요것도 이제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어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 실제로 설치를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 실제로 설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얘기고, 자, 만약에 이렇게 3단계까지 끝났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 경로에 new file 해서 db.json이라는 파일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요 파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제이슨 서버의 데이터를 저장할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다시 넘어와서 자, 이 db.json 파일 만들어 주셨으면 이제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6번에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지금 한번 가짜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db.json 들어가셔서 이런 식으로 객체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저희는 게시글이라는 그런 데이터를 만들 거기 때문에 포스트라는 이름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시글들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열로 만들어 주시고 각각의 게시글은 이렇게 객체의 형태로 있을 겁니다. 자, 요 데이터는 제가 이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뒀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이런 식으로 아이디, 그리고 제목, 그리고 컨텐트, 어서, 카테고리, 그리고 좋아요 개수, 생성 시점 같은 데이터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각각의 게시글들을 이제 배열의 형태로 이제 포스트라는 이름에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스트라는 이름은 앞으로 이 URL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db.json에 들어있는 데이터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마지막 단계인 이 서버 실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명령어가 있는데 db.json이라는 파일을 와치하겠다. 그리고 3001번 포트에서 서버를 실행하겠다 라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이 명령어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서 이제 실행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웃는 얼굴과 함께 실제로 서버가 실행되었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엔드포인트라고 하면서 이렇게 경로가 나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컨트롤 클릭으로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실제로 이 경로로 데이터 요청을 보내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오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이슨 서버를 사용할 준비가 마쳐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추가하고 수정하고 삭제해보는 그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index.js로 오셔서 자, 저는 먼저 데이터 전체를 가지고 오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져오기. 자, 그리고 가지고 오기는 메서드가 get이라고 했었죠. 자, 먼저 비동기니까 async 펑션이라고 하고 get post라는 이름을 이제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try, 그리고 만약에 try에서 에러가 발생했다 그러면 catch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에러라고 할 거고요. 간단하게 console log 그리고 에러의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try 내부에서는 당연히 respond를 받아야겠죠. 그리고 await 키워드 사용해서 fetch 해주시고, 자, URL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URL로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문자열 형태니까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주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자주 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상수로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ase URL이라고 할게요. 앞으로 이 URL 기반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뒤에다가 URL을 변경해주면서 다른 작업까지 할 수 있도록 이 base URL이라는 변수 안에다가 저장을 해두고요. 저는 여기다가 base URL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res의 OK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OK가 아니다 그러면 throw하고 new error 그리고 전체 데이터 가져오기 실패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에러가 throw 되지 않았다 그러면 아래 코드도 읽겠죠. 그래서 const data await res의 json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console log로 전체 게시글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함수를 호출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라이브 서버 열어주시고 개발자 도구에서 컨솔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잘 가지고 와지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전체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져오기가 아니라 이제 일부 가져오기. 자, 그리고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요거 복사해 가지고 요 아래에다가 일단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 제목은 당연히 s를 뺀 getPost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오고 싶은 게시물의 id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URL이 변경돼야 되겠죠. 자, 요거는 이런 식으로 백티그로 감싸 주시고 요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감싸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슬래시가 필요하겠죠? 아이디는 이런 식으로 뒤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요거는 이제 지워주시고 get post 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를 예를 들어서 제가 1이라고 넣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하고 확인을 해보면 네, 실제로 데이터가 하나만 가져와지고 있죠? 자, 만약에 2를 한다. 그러면 아이디가 2인 게시글이 가져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없는 그런 아이디를 가지고 오려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네, 전체 데이터 가져오기 실패. 자, 요거는 제가 좀 변경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전체 데이터 가지고 오기 실패가 아니라 아이디 요거 데이터 가져오기 실패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요것도 전체 게시글이 아니라 이제 게시글이라고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네, 이런 식으로 하고 다시 확인해 보시면 아이디 20 데이터 가져오기 실패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러 처리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는 추가하기부터 하려고 했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제가 먼저 수정하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정하기는 패치라는 메서드를 사용해 주셔야 되고 수정하기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sync function update post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아이디랑 실제로 업데이트할 포스트 내용 객체를 이제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내용을 일단 가지고 올 건데 그리고 이제 세세한 거는 조금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한 게 뭐냐, 요 fetch를 할 때 URL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인자에도 어떤 값을 넣을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여기가 뭐냐, 옵션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객체 형태로 받고요. 자, 여기에서 드디어 우리가 이제 메서드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패치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메서드 뿐만 아니라 headers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컨텐트 타입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컨텐트 타입 그리고 application JSON. 자, 메서드는 알겠는데 이 헤더스는 도대체 뭐냐? 이 헤더스는 서버에게 보내는 데이터 형식을 알려주는 설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낸다? 그러면 지금 보내는 데이터는 JSON 형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내는 데이터는 JSON 형식이다.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실제 데이터가 들어갈 그런 장소가 바로 이 body라는 공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정할 내용 요거 포스트로 받아왔잖아요. 자, 요거를 이 body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넣을 때 당연히 이 JSON의 stringify로 JSON 형태로 데이터를 변경해서 보내줘야 되겠죠. 요거는 그냥 그대로 포스트라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가져오기 실패가 아니라 이거 아이디 수정 실패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수정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올 필요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한번 데이터가 뭐가 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기 index.html로 가셔서 저 버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버튼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데이터 수정하기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아이디는 그냥 버튼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index.js로 오셔서 여기에다가 const 버튼 하고 그리고 버튼 가져와 주시고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어플리케이션 오타를 냈어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다시 수정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버튼에 add event listener 달아주시고 클릭을 했을 때 실제로 클릭을 했을 때만 업데이트 포스트를 호출을 하겠다 라는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업데이트 포스트 1번 그리고 요 객체는 제가 db.json에서 이 1번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컨텐트에 수정된 내용 되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됐다, 수정이 됐다, 그러면 그 수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getPost라는 제가 미리 만들어둔 그런 함수를 한번 1을 넣어서 1번 데이터만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 라는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데이터 수정하기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컨텐트가 수정되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잘 수정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db.json에서도 이 수정되었습니다 라고 컨텐트가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수정뿐만 아니라 삭제나 그리고 추가도 이 버튼을 활용해서 이제 버튼을 누를 때만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추가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메서드가 이제 포스트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매우 유사한 구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거 아니라 요거랑 유사하니까 업데이트 포스트를 복사해서 가져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함수 제목부터, 함수 이름부터 수정을 할게요. create new post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이디는 이제 필요 없어요. 자동으로 아이디 맨 뒤에다가 제이슨 서버에서 이제 데이터를 넣어주니까요. 이제 그냥 우리가 넣어줄 새 포스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변경해야 되는 내용이 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일단 메서드 바꿔주셔야 되겠죠? first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는 데이터 추가 실패. 자, 그리고 우리는 데이터 추가만 하는 거지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지워줄게요. 자, 그리고 요 버튼 가져와 주시고 이렇게 잘라내기 하고, 이번에는 create new post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자, 요거 지워주시고, 자, 아이디는 그냥 제가 넣지 않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아이디를 생성을 해주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첫 번째 글이라고 하지 말고 저는 새로운 글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글입니다 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새로운 글을 생성했다 그러면 getPost라는 함수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가 추가가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네, 추가적으로 변경해야 될 내용은 없죠. 다시 돌아가서 데이터 수정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데이터 추가하기 라고 변경을 해주시고요. 데이터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id가 not defined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URL을 변경을 해줬어야 돼요. URL을 그대로 그냥 base URL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가서 데이터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면 네, 전체 게시글이 6개가 되었죠. 자, 보시면 5번째 게시글이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됐고, 새로운 글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 아이디는 이렇게 아무 아이디나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데이터 추가하기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삭제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되게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 제목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delete post. 자, 그런데 포스트가 아니라 이번에는 아이디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해당 아이디의 포스트를 삭제하겠다. 여기 delete 이런 식으로. 자, URL 다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디를 붙인 URL로 다시 변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메서드도 이제 delete로 변경을 해주셔야겠죠. delete. 그리고 데이터를 보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body랑 headers는 그냥 안 보내주셔도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하고 게시물 삭제 실패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버튼 요거 가져와 주시고 다시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주시는 게 아니라 네, 삭제할 아이디를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아이디는 저는 1번 아이디를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데이터 추가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삭제하기라고 변경을 해주시고, 이번에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삭제하기 버튼을 누르니까 전체 게시글이 하나 줄었죠. 그리고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아이디 1번의 게시글이 없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전체 가져오기 그리고 일부 가져오기 이 get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요 fetch의 두 번째 인자를 그냥 안 넣으셔도 알아서 메서드가 get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냥 base URL만 넣어서 fetch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코드를 작성하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텐데 중복되는 코드가 매우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요런 함수들은 이제 호출을 자주 하게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지금은 실습이기 때문에 이 index.js라는 파일만 사용하지만 만약에 프로젝트가 커진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여러 개가 되겠죠. 그러면 이 함수들을 이제 모든 자바스크립트 파일에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는 따로 api.js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 함수들을 익스포트, 그러니까 모듈로 내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는 모든 파일에서 쉽게 임포트해서 API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 api.js 파일에서는 저는 코드 중복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 중복 x라고 할 거고요. index.js를 여기에다 옮겨주시고 이걸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요 const base URL 가져와 주셔야 되겠죠. 요거는 그냥 계속 쓸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는 공통함수를 이 파일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unction api request라는 함수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인자에는 endpoint라고 해서, 자, 기본적으로 이 URL을 endpoint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endpoint라는 이름을 붙여서 만약에 넣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냥 이런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문자열을 넣어주고, 메서드도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 get을 그냥 기본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는 만약에 데이터가 안 들어왔다 그러면 nul을 넣어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 라는 그런 get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넣어주지 않죠. 뿐만 아니라 삭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져오기랑 이런 delete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가 그대로 nul일 거고요. 만약에 수정하기나 추가하기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실제로 post를 넣어주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 데이터가 들어온다 그러면 body 안에 넣어서 fetch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먼저 옵션 객체를 만들어 줄게요. 옵션 객체는 이제 중복이 되니까 먼저 메서드는 그냥 메서드 그대로 넣어 주시면 되고요. headers 같은 경우에는 자, content type 이거 application json 요 그대로 쓸 거니까 그대로 가져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요 이렇게 메서드 이런 식으로 하는 문법이 그냥 줄여서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body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적어주지 않을게요. 만약에 데이터가 실제로 있는 경우에만 body를 추가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데이터가 있다, 사실 요 데이터가 있다는 어떤 의미냐, 추가나 수정이다 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가 있으면 옵션스에 body를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json에 stringify 한 다음에 데이터, 네,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res 받아야겠죠. 여기에서는 await 써서 fetch 해가지고 백틱으로 감싸서 base URL 먼저 항상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endpoint를 붙여야겠죠. endpoint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에는 우리가 이제 열심히 만들었던 옵션스 객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res의 ok가 아니다 그러면 throw new error 해주시고 그냥 http error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const 그리고 데이터라고 하지 않고 저는 텍스트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텍스트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서 await res에 json을 하지 않고 텍스트라는 그런 메서드를 사용할게요. 자, JSON을 쓰지 않고 텍스트를 쓰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얘는 공통함수이기 때문에 body에 있는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body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이 JSON을 쓰면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텍스트 형태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텍스트 메서드를 쓰면 데이터가 없어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텍스트 형태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JSON의 pass를 통해서 가져올 거고요. 만약에 없으면 그냥 nul을 리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API request 같은 경우에는 제가 export를 통해서 내보내지 않고 있어요. 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가 요 네 가지 작업을 할 거잖아요. 가져오기, 그리고 추가하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네, 요 네 가지 함수는 이제 내보낼 건데 이 네 가지 함수가 공유하고 있는 그런 로직 자체가 요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API request라는 함수는 코드 중복을 줄이기 위한 그냥 내부적으로 쓰는 함수고, 앞으로 우리가 내보낼 함수는 앞으로 작성할 요 네 가지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export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function get post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return API request를 호출해 주시면서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아무런 값도 인자값으로 넣지 않으면 그냥 endpoint도 그대로 요거일 거고, 그리고 메서드도 get이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데이터 가지고 오는 거는 데이터가 nul이면 되니까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져오기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한 데이터만 가지고 오는 그런 함수도 있어야겠죠. 포스트 한 다음에 id, 그리고 요거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네, 여기에다가 그대로 네, id라는 엔드포인트만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좀 복사해서 함수 이름 변경해 주시고 create post, id가 아니라 새로운 포스트 넣어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여기에는 엔드포인트가 추가적으로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빈 문자열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포스트라고 작성을 해 주시지 않으면 그냥 get이 들어가니까요. 네, 포스트라고 작성을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실제로 추가하고 싶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네, 데이터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정하기인데요. 요거 그대로 가져와 주시고 이름은 업데이트 포스트라고 하고, 포스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정하고 싶은 게시물의 아이디를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되겠죠. 자, 아이디를 가지고 왔으면 당연히 엔드포인트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엔드포인트 이렇게 넣어 주시고, 네,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패치 이렇게 해주시고, 요것도 그대로 포스트라고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삭제하기인데요. 삭제하기도 아이디만 필요하니까 요 아이디만 쓰고 있는 요 함수를 가지고 오셔서 delete post라고 하고요. 엔드포인트는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서드만 delete 하고요. delete. 자, 그리고 세 번째 인자는 당연히 비워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API 파일을 따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index.js에서 이제 요 함수들을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index.html로 오셔서, 자, 먼저 이 index.js를 이렇게 differ 빼주시고 타입 모듈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듈 타입으로 가지고 오겠다 라는 소리가 되고요. differ를 빼준 이유는 모듈 타입의 경우 자동으로 differ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요 내용들은 이제 다 지워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import를 써서 우리가 필요한 그런 함수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et post 요런 함수를 가지고 오겠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from 이렇게 해서 api.js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버튼을 클릭했다 그러면 get post를 호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당연히 promise를 return 할 테니까 then을 사용해 주시고, 여기에서 저는 console log로 이제 데이터를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다시 와서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 데이터가 잘 가져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getPost 뿐만 아니라 만약에 getPost를 쓰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옆에다가 넣고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아무튼 이렇게 API 파일로 따로 만들어 놓고 다른 파일에서 이제 가져와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코드 중복도 줄이고, 그리고 이렇게 API 관련한 파일은 이렇게 묶어가지고 따로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할 분리도 이제 좋은 편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쿼리 스트링과 쿼리 파라미터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이 제이슨 서버에서 이 쿼리 스트링과 쿼리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필터링해서 가지고 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쿼리 스트링이 뭐냐? db.json으로 가보시면 우리가 카테고리라는 그런 필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에 뉴스도 있고 테크도 있고 뭐 다이어리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 뉴스라는 카테고리에 어떤 게시글들만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애초에 요청을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 URL에서 쿼리 스트링이 시작한다 라는 의미의 물음표를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는 뉴스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물음표부터 요 내용을 복사를 해서 저희가 이 API로 가셔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index.js에서 우리가 getPost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었잖아요. 자, 여기 첫 번째 엔드포인트에다가 네,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하면 두 가지 게시글이 들어가게 되는데, 네, 카테고리가 뉴스인 데이터만 이제 리턴을 시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뉴스라는 카테고리의 어떤 게시글을 가지고 오고 싶다 그러면 모든 게시글을 가지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카테고리가 맞는지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고 필터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쿼리 파라미터를 사용하면 쉽게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likes라고 해서 좋아요 개수도 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좋아요 개수 기반으로 소팅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추가적인 쿼리 파라미터를 여기다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추가적인 쿼리 파라미터가 있다. 그러면 %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를 사용해 주시고요. 이렇게 sort하고 likes로 소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버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제이슨 서버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좋아요 기반으로 소팅을 자동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복사를 해서 다시 요 엔드포인트를 수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저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db.json으로 가셔서 여기 테크 대신 뉴스라고 해서 조금 이 뉴스가 좀 많이 오게 할게요. 그래서 실제로 이 좋아요 기반으로 소팅이 됐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이번에는 이제 뉴스 카테고리가 3개가 되었죠.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좋아요 개수를 보면 7개, 18개, 20개 이런 식으로 해서 오름차 순으로 정렬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쿼리 스트링과 쿼리 파라미터가 조금 헷갈린다 이러면 요 물음표부터가 이제 쿼리 스트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개별적인 이 문자열 데이터 같은 경우가 이제 쿼리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함 관계에 있다. 쿼리 파라미터가 쿼리 스트링에 포함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친구들을 활용하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데이터를 실제로 소팅을 하고 그리고 필터링하는 작업 대신 그냥 애초에 이렇게 API 엔드포인트로 이제 요청을 보낼 수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이 제이슨 서버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이슨 서버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것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추가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기능까지 한번 구현을 해봤고요. 우리가 따로 API라는 그런 파일을 만들어서 좀 더 코드 중복을 줄이고 다른 파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쿼리 파라미터를 통해서 서버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을 활용해서 좀 더 편리하게 데이터 필터링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